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는 350.25달러를 기록했고요. 0.37%가 상승했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137.95달러로 마감했고 2.19%가 상승했는데 오늘 스페이스X가 훨씬 더 크게 움직인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회사가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 지수를 한번 보게 된다면 S&P는 0.21%의 상승, 나스닥은 0.45%의 상승, 다우는 0.26%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다룰 것은 바로 로봇인데요. 지금 베이징에서는 전 세계 로봇들이 모여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한 대가 100m를 9.39초에 뛰었다고 하는데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 실리콘밸리의 한 유명 투자자는 테슬라 옵티머스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036년까지 10억 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억 대 상상도 안 되는 숫자인데 오늘은 이 숫자를 좀 파보려고 하고 테슬라가 직접 공개하고 있는 이 공장의 캐파로 계산하면 몇 대가 나올 수 있는지, 또 오늘의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먼저 스페이스X 이야기부터 하면 루이지애나주 에머빌에서 제프 랜드리 주지사와 스페이스X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름은 스타베이스 루이지애나인데 투자액이 무려 1,00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는 약 138조 원이나 되는데요. 위치는 루이지애나 버밀리언 팰리시의 피칸 아일랜드이고 걸프 연안의 습지대이며 원래 엑슨모바일이 갖고 있었던 약 13만 에이커의 땅입니다. 자, 연방법원이 엑슨모빌에 대한 연안 오염 소송을 합의로 종결시키면서 그 땅이 주정부로 넘어갔고 스페이스X가의 부지가 되었는데요. 이 규모를 보면 완전히 지어졌을 때 이 발사 컴플렉스가 5개가 지어진다고 하고 이 컴플렉스마다는 발사대가 2개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진체에 관련된 생산시설과 발전 설비, 로켓의 처리 시설부터 직원과 가족이 사는 주거단지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스페이스X는 이곳이 회사의 4번째이자 가장 큰 발사장이 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스타베이스 루이지애나는 궁극적으로 12개가 넘는 발사탑을 갖게 되고 하루 30회 이상의 스타쉽 발사가 가능해지며 지구에서 가장 큰 발사장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일정을 보면 2027년에 첫 착공을 시작하고 첫 발사 목표는 2029년부터인데요. 일자리는 초기에 3,000개, 일론 머스크는 최대 1만 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조건을 하나 붙여야만 합니다. 자, 이건 현재 발표이지 완공이 아니고 이 착공이 내년부터 시작하며 첫 발사는 3년 뒤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미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인구가 희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 이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진행된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고, 또 환경단체들은 발사와 공사가 연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 루이지애나의 주지사는 스페이스X의 1,000억 달러 투자가 오히려 연안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엔비디아와 함께 우주용으로 설계한 베라루빈 시스템을 내년 4분기에 궤도로 올리고 2028년에는 규모를 더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자, 원래 2028년 목표였던 것을 1년 가까이 앞당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우주로 올라가는 데이터 센터가 점점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테슬라의 로봇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8월 22일 베이징에서는 제2회 월드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즈가 개막했고요. 우리말로 하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올림픽쯤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규모부터 보면 좀 놀랄 수 있는데 참가 로봇이 무려 2,056대나 되고요. 참가팀은 666개의 팀이 참가했으며 참가국 역시 16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작년 1회 대회 때 280개의 팀이 참가했으니까 한 해 만에 그 팀이 2배가 넘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하는 올림픽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하고 주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막식 날을 보면 100m 달리기에서 기록이 하나 나왔는데
이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가 만든 텐궁 울트라가 예선에서 9.39초를 찍었고, 우사인 볼트가 2009년 베를린에서 세운 9.58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같은 레이스에서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가 만든 라이트닝도 9초, 초 47로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로봇 두 대 모두 사람인 우사인 볼트보다 빨랐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달리는 로봇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람보다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놀라야 될 것은 기록 자체가 아니라 좀 다른데요. 이 작년과 한번 비교해보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작년 1회 대회 때 100m 우승 기록이 21.5초였는데 올해 9.39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년 만에 이 기록이 절반 아래로 내려온 것인데, 사람으로 치면 동네에서 조깅하던 실력으로 갑자기 1년 후에 올림픽 결승에 나가게 된 것이고, 종목도 늘어서 작년에는 육상과 축구 26개의 종목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휴머노이드 회사인 유니트리가 수요일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고, 데뷔 첫날 주가가 5배 넘게 뛰었는데 이 시가총액은 약 5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69조 원 정도 되는데, 로봇을 아직 대량으로 팔아본 적이 없는 회사가 벌써 시장으로부터 이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듣고 있다면 중국 로봇이 이미 다른 차원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대회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장면도 있는데, 이 100m 달리기가 끝난 뒤 로봇들이 결승선 넘어 쿠션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로봇들의 멈추는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고,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달릴 수는 있지만 설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작년 1회 대회 때는 상당수의 로봇이 사람이 조이스틱으로 조종하고 있었고, 올해는 좀 달라진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베이징에서 보고 있는 건 대단한 하드웨어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판단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구분이 어떤 차이를 만들지는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끄러운 로봇 올림픽 대회 기간에 테슬라 옵티머스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들어서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어볼 수가 없고 매우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옵티머스 3세대의 공개 행사는 올해 내내 반복해서 연기되었고, 회사가 새로 내놓은 영상도 새로 밝힌 숫자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옵티머스를 기다리던 주주 사이에서는 답답하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로봇들은 화면에서 뛰고 달리고 있는데 이 테슬라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테슬라가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로봇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이슨 칼라카니스라는 분의 발언인데요. 이분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초기 투자자이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테슬라 공식 관계자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회사 발표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분이 말하고 있는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최근 옵티머스 데모를 직접 봤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봤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신 자신이 본 것은 이번 베이징 대회에서 본 어느 것보다 낫다며, 하드웨어는 이들보다 한 세대 또는 한 세대 반 정도 앞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옵티머스가 이 대회에 나갔다면 51개 종목 중 35개에서 우승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머스는 인류가 만든 제품 중 가장 위대한 제품이 될 것이며 아이폰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더 큰 가치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0년 뒤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세상에는 10억 대의 옵티머스가 있을 것이라며 100만 대라고 말하지 않고 1000만 대라고도 말하지 않고 10억 대라고 말하고 있는 게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36년에 옵티머스 10억 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실수로 말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옵티머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올해 1월에도 사람들은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옵티머스만 기억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회사라는 것조차 잊어버릴 거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명 투자자가 과연 무엇을 받는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옵티머스 10억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테슬라는 이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는 그 생산 캐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대형 복합 제조품 역사상 가장 빠른 생산 램프업을 시작할 것이고, 그 시작이 프리몬트에서 100만 대의 생산 라인을 짓는 것이라고 말하며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을 취소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두 번째로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제2의 옵티머스 공장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 목표 캐파는 연 1000만 대이고
생산 개시 목표는 2027년 여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공장이 지금까지 테슬라가 공개한 전부인 상황인데, 프리몬트가 2036년까지 10년 동안 설계된 캐파로 계속해서 만들게 된다면 약 1000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이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가 2027년부터 시작해 9년 동안 연간 1000만 대씩 만든다면 9천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치면 약 1억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0억 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심지어 이 계산은 테슬라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잡고 있는 것이고, 두 공장 모두 생산하는 첫날부터 이 램프업을 100% 채운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처음 만들어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램프업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이 숫자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테슬라가 이 옵티머스 로봇 10억 대를 만들려면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가 10개 정도 필요한데요. 현재 테슬라는 이런 계획을 전혀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숫자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밝히고 있는 옵티머스의 제조 원가는 대당 약 2만 달러 정도인데, 만약 옵티머스가 약 2만 달러 정도로 나온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10억 대를 곱하게 된다면 이 매출은 20조 달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테슬라는 12개월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는데, 테슬라가 옵티머스로 매출 20조 달러를 번다는 말은 약 200년을 벌어야만 나오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한마디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10억 대라는 숫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10억 대를 달성한 제품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만큼 많이 팔린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팀 쿡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이폰의 누적 판매가 30억 대를 넘었다고 공식 확인했는데, 자,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으로 10억 대를 판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2007년에 나와서 2016년에 10억 대를 찍었으니까 약 9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만약 옵티머스가 아이폰과 비슷한 속도로 팔리게 된다면 10년에 한 10억 대 정도를 팔리게 되는 거라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이폰의 가격과 옵티머스의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10년 동안 10억 대가 팔린다라는 것은 매우 무모한 예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너무 제품이 좋으니 아이폰만큼 팔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분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10억 대가 팔리냐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고, 실제로 사람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 아이폰보다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현재의 진행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시간을 돌려서 2025년 초 일론 머스크는 2025년에 옵티머스를 대략 1만 대 정도 만들 거라고 말했고, 연말까지는 1000대 정도가 나올 거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2026년 1월에 아직 유용한 일을 하고 있는 로봇은 없다며, 지금 있는 로봇들은 학습과 데이터 수집용이라고 말했고, 이 목표가 1000대라고 말했지만 실제 로봇은 0대에 가까웠는데요. 또 지난 4월 1분기 어닝 발표에서는 이 프리먼트의 옵티머스 생산이 7월 말이나 8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초기 생산은 상당히 느릴 것이라고 미리 못 박았으며, 올해 생산 대수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옵티머스에는 고유한 부품이 1만 개가 들어가고,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만 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일론 머스크가 바로 한 해가 지나자 몇 대를 만들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공개 행사는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와 옵티머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테슬라는 현재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종료를 발표했고, 이 모델 S는 나온 지 14년 만에, 모델 X는 나온 지 11년 만에 단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차종을 합쳐서 약 61만 대 정도를 만들고 끝이 나게 된 것인데, 실제로 이 라인 안에다가 모델 3나 모델 Y를 설치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이 테슬라는 모델 S와 모델 X가 있었던 생산 현장을 완전히 뜯어내는 선택을 했고, 그곳에 옵티머스 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초창기부터 시작했던 모델 S 라인을 완전히 뜯어내고 심지어 단종까지 처리하면서 아직 한 대도 팔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이 라인에다 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자동차가 아닌 옵티머스로 가야 된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이 로봇 분야에서 중국이 이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테슬라가 너무 늦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많은 테슬라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중국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 같은데요. 이번 대회에 2056대의 로봇이 나왔고 유비테크라는 회사는 작년에 류저우 공장에서 로봇 1000호기를 생산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국 제조사들은 정부와 민간에서 수천 대 단위의 주문을 받아뒀다고 말하며 이 중국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테슬라가 중국에게 쥐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재미있게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조치를 하나 내놨고 지금부터는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조치를 살펴본다면 외국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의 신규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발표를 했으며 이유는 국가 안보였고요. 이 대상은 중국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국방부는 유니트리를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 목록에 올렸는데 이 중국 정부는 이 규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 미국에서는 이 로봇과 전쟁의 고리를 띄지 않고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한쪽은 수입을 막았고 다른 쪽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두 정부가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게 가전제품의 경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봇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시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예민한 기술이고 이 자동차 때보다도 배터리 때보다도 훨씬 더 판이 큽니다. 실제로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치열한 기술 경쟁은 바로 이곳에서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쟁의 승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 채점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로봇 올림픽에서는 100m를 누가 더 빠르게 달리냐로 이 기술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로봇을 사겠다라고 말하는 쪽은 달리기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로봇을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공장인데요. 공장에서는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 공장은 8시간 교대로 돌리고 있고 어떤 라인은 12시간씩 걸리는데 8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배터리가 버티고 또 관절이 버티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또 로봇은 얼마나 스스로 배울 수 있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매번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새롭게 익힐 수 있는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 작년 대회 때 상당수의 로봇이 조이스틱으로 조종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조종해서 빨리 뛰는 것과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손인데 공장 일의 대부분은 달리는 것보다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로봇 올림픽에서 보고 있는 결과와 이 공장에서 사용에 필요한 로봇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다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좀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맞지가 않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 3세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테슬라는 공개도 안 된 제품을 위해서 연 100만 대짜리 생산의 라인을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조업에서는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뒤바뀐 것인데 이 생산 라인은 보통 제품의 설계가 확정된 다음에 깔게 되는데 이 설계가 조금만 바꾸어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먼저 공개하고 시제품을 돌려보고 그 다음에 라인을 까는 것이 정석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공개되지도 않았지만 라인부터 깔고 있고 이 때문에 해석이 두 갈래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미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만족스러운 제품이 나왔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회사가 확신이 없다면 모델 S와 모델 X의 라인을 뜯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칼라카니스가 봤다라는 그 데모가 진짜라면 왜 이렇게 라인을 뜯어버리고 옵티머스로 빨리 전향하는지 이해가 되고요. 다른 해석은 완전히 반대 해석인데 베이징에서 뛰고 있는 로봇들과 나란히 놓았을 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미루고 있고 현재 테슬라는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척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가설 모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 모두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공개했을 때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옵티머스가 보여주는 이 부품을 손으로 집어서 끼우는 장면 그리고 몇 시간을 연속으로 일할 수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면 이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경기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로봇 올림픽보다는 훨씬 더 지루한 영상일 수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가 이런 것을 공개하냐 집중해서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월가의 투자자가 말한 대로 옵티머스가 공개되는 순간이 지금 베이징에 있는 모든 로봇을 압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지금 테슬라 로봇이 중국의 로봇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공개를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